이번 강좌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왔을 때 이 도시다 하면은 어디를 갖다 얘기한다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자치시를 갖다 하고 일반시까지를 했고 군 그랬죠? 군은 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본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기본에서 기본계획 그렇습니다. 자, 이 기본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알 수 있다? 성격을 알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서울시의 2029년 도시기본계획에 되고 출처가 그렇고 위에 거는 대전시의 2029년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출처는 대전시 도시관리계획에서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공간구조, 이것이 그 도시의 뭐를 좌우하냐면 성격을 좌우하는 겁니다. 또한 이 공간구조는 자기 관할뿐만 아니라 인접시, 제가 왜 서울과 여기 대전만을 얘기했느냐 하는 걸 봤을 때 서울은요, 여기 보니까 1도심, 5부도심, 11개의 중심지역으로서 권역으로 생활권은 4대 권역, 9중 생활권역 이렇게 놨습니다. 크게 권역은 바로 뭐냐? 자, 여기 강서 쪽으로 기점으로 해서 서북 생활권역. 그렇죠? 또 이쪽 상계나 위에 기점으로 해서 동북 권역.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잠실이나 천호 기점으로 해서 동남 권역. 이렇게 내왔죠. 그 다음, 여기 목동 이쪽 기점으로 해서 나타난 것으로서의 또 서남 권역. 이렇게 하나의 공간 구조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심. 그렇죠? 5부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암 수색 기점으로 해서 영동포, 그다음에 영동을 여러분들이 어디요? 하나의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을 기점으로 해서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청량리, 왕십리 기점, 그다음에 용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생활권역은 4개고 도심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몇 개로 5개를 주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간구조 서울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자, 대전을 한번 봅시다. 대전은 인접생활권이 청주권역이 있습니다. 근데 대전 권역을 보면은, 자, 이 대전 중심생활권역이죠. 근데 논산시, 공주시, 또 북부생활권역이라고 하는 것과 동부생활권역이라는 건 남부생활권. 그럼 보니까 대전시는 인접시군에 결국 어디에 대전시 충청남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여기 영동군. 여기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연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구조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개념은 앞서 얘기했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자치시, 그렇죠? 시군에 관한 기본적 공간구조 앞에 배웠던 거와 그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하는 것을 꼭 아시면, 자, 무슨 계획? 종합계획.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종합계획에 맞춰서 얘를 사업을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수립관자는 누가 되는 거냐 하나 보시면 되겠죠. 수립관자는 역시 자기 관할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관할구역 있죠.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여기 특별시, 광역시, 이 자치도 여기 있는 이 시군까지의 관할구역뿐만 아니라 자, 인접시군을 갖다 포함시키죠. 자, 이런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전에 보면요, 구미시 같은 경우에 구미시 같으면 김천시의 일부, 김천시의 일부라든가 아니면 칠곡군의 일부, 이것도 포함시켜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사전에 김천시장과 칠곡군수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관할이라고 다 하는 거냐? 아닙니다. 아니할 수 있음. 자, 안 한다 소리가 아닙니다. 아니할 수 있다. 자, 이런 용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니할 수 있다. 그러지 아니하다는 말하고 좀 구별되는 거지만, 자, 얘는 수도권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 수도권 배웠었죠? 자,
영어 왜 배운지 알겠죠? 수도권 반드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시군으로서 인구 얼마? 10만 이하의 시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연천군 아까 제가 수도권 할 때 연천군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연천군 만약에 인구가 예를 들어서 3에서 4만이라고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또 어떤 경우를 갖다 볼 수 있냐면 홍천군 예를 들어서 홍천군 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7만에서 8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 그러면 이렇게 볼 때에 자 기본적으로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를 갖다 볼 수 있냐면 저쪽 내려가서 계룡시 자 인구를 갖다 만약에 4만에서 5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그러냐? 자 여기 봅시다. 연천군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립한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니까 여기는 수도권이죠. 그러나 홍천군은 강원도 홍천군이죠. 바로 아니할 수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0만 이하니까 10만 이하니까 여기는 만약에 안 했다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는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뭐라 볼 수 있냐면 10만 이하도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를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어요. 왜? 광역도시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상위계획이죠. 그렇죠? 그래서 광역도시에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어차피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비교하면 얘가 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돌하면 우선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수립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마음이겠죠. 그거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립권자가 누구다 하는 걸 잘 아셔야 되겠죠. 자 누가 된다 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나 하는 것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다. 그럼 뭐라고 또 나올 수 있냐 이런 거 시험 낼 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모든 시군이 수립해야 된다. X. 알겠죠? 왜? 아니할 수 있음, 아니할 수 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될까 한번 봐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죠? 기초조사. 자,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한다 했으니까 필수 절차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절차? 필수 절차. 그래서 이 기초조사는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결국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 공청회가 있죠. 자, 공청회도 필수 절차니까 한다요. 그러나 반영은 자 뭐가 될 거냐? 이런 형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당한 경우는 반드시 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영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필요한다. 그럼 공청회 하려면 미리 일정한 장소에 모여야 되겠죠. 모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미리 1회 이상 공람하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14일 전에 미리 공청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의견 청취인데 자 봐봐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구별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광역도시계획과 구별. 광역도시계획 누가 있냐면 시장 군수까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수립권자가 여기 봅시다. 수립권자가 누구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자, 누가 없어요? 국토장관이 없고 그 다음 누가 없습니까? 도지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다 물어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얘네들은 구청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왜 얘는 이것이 없느냐 하는 거죠. 지방의회만 있지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는 걸 잘 명시하면 돼요.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암기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협의를 하고
심의를 거친다. 그랬죠. 전문용. 이건 협의는 관계행정기관장한테 하는 거죠. 관계행정기관장. 그 다음 여기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겠죠. 도시계획위원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알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기본적이 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국토장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앙자 나올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느냐? 자, 중요한 것이 승인이지만 승인 받는 건 누구만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놨죠.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받는구나? 도지사. 그러면 함정 문제 맨날 나오는 게 이거예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자치시장은 뭐라고 나오느냐? 국토장관한테 승인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틀렸구나 하는 걸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칫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지만 이제 권한을 위임돼 있어요. 지금부터 4년 전서부터. 자, 그러면 승인권자는 요 사람만 있구나 하는 걸 잘 아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면 또 승인하고 나서 공고를 띄워놨죠. 왜? 송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송부하면 공고하고 열람시키는구나. 이런 절차. 그래서 자, 앞에서 광역도시 배웠듯이 수립 단계가 있겠고 무슨 단계가 있다? 승인 단계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뭐에 대해서 나올 거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잘 나오지가 않는데 계략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는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냐면 인천입니다. 그 인천광역시 경우인데, 자, 위가 김포시가 있죠. 그렇죠. 자, 이쪽에 보면 서울시가 있겠고 밑으로 오면 부천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렸다 할지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총괄도입니다. 도시군 용도를 총괄한 거예요. 여기 보면 대개 노란색 계통에 있는 것이 주거지역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걸 수 있어요. 무슨 지역? 주거지역.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좀 굵직한 초록색 형태에 있는 것이 있죠. 이게 바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워야 될 것이 개발 제한 구역이 있구나. 개발 제한 구역도 모르면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 상업지역은 대개 이제 붉은 계통, 적색 계통에 있는 것이 바로 상업지역으로서 볼 수 있겠죠.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중일, 유군, 중심, 일반, 근린, 유통지역. 네, 공업지역은 대개 이제 보라색 계통에 있는 이 남동 공단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녹색 계통에 있는 것이 바로 녹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김포 쪽에 가까운 것은 되게 무슨 녹지가 있어요? 생산 녹지를 갖다 기점으로 하고 자연 녹지도 있겠죠. 자, 이것이 다 뭐로 정하는 거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용은 용도를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개념과 결정권자 중요한 거죠. 자, 우선 제일 먼저 보면은요, 이걸 볼 수 있네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역시 도시군 어딘지 알겠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자치도, 시군을 도시로 했죠.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토지 이용. 그렇죠? 방금 배웠죠? 교통, 환경, 경관, 산업, 정보, 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를 위해서 가져놨는데 그 내용은 5가지로 돼 있다 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체계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5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느냐? 자, 용도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그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이렇게 해서 용도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는 다 구역을 강조합니다. 뭘 강조해요? 구역. 구역을 강조해요. 그 다음 사업의 출발점 어디서 출발한다 했죠? 기반시설에서 출발한다 했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건 이제 타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자리라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지정 변경 이런 얘기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5가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읽겠지만 저는 독수리 오형제, 자 오형제처럼 여기다가 지, 구, 기, 사, 지.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지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기사지, 독수리 오형제 꼭 생각해 주면 알 수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가져가자는 개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입니다. 자기가 직권한 경우 있고 시장군수가 신청한 경우 있어요. 직권한 경우 있고 신청한 경우 있어요. 그 중에 용도구역 중에서 수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 이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할 게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장군수가 자기 위반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변경을 한 도시관리계획. 자, 그래서 요의 경우는 누가 직접 할 수 있느냐? 시장군수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꼭 명심해 두세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가장 수험생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토교통에 직접 위반한 경우 있어요. 국토장관이 직접 위반한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제 여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토장관은 같은 레벨이죠.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요. 무슨 구역?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 시가조정구역인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이제 외울 때 이런 쪽으로 외워도 돼요. 국수개시. 자, 국수개시. 국수는 물이 중요한 거죠. 요것만 수산자원 보호구역 하는 거. 나머지는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도 됩니다. 그게 몰라도 요 정도의 캐치를 가지고 가서 가져가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내용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시설, 사업 따로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이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강좌 바로 뭐라 볼 수 있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어떻게 입안 결정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선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필수적 절차예요. 그러니까 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한다?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 여기 추가 조치가 필요해요. 근데 이건 전체를 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만 추가 조치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전략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했다면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또 지구단위 계획이 됐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하는데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원칙 반드시 들어야 돼요. 절차적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냐, 국방 보안상 요청이 있다든가 경미한 경우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넣는다.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이런 거죠. 용광길 아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든가 또 광역시설과 관련된다든가 아니면 주요 기반시설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결쳐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또 출제돼요. 이거는 이제 본관 가서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지금 큰 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초조사 의견 청취는 어느 때 하는 거죠? 입안 단계. 자, 앞서 뭐라 했습니까? 수립이란 말 썼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요? 입안. 같은 의미예요. 사실상 보면.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안권자 앞에서 배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될 수 있고 국토장관일 수 있고 해수부장관, 도지사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나 입안은 다 행정청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민은 입안을 못해 입안 제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배웠던 입안 제한, 주민의 이제 기지가 필요하다. 아까 5가지 지구기사지 중에서 요거만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처리는 45일 내 처리 중과 플러스 30일 연장할 수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안은 할 수가 없어요. 주민은 입안 뭐만 한다? 제한. 다음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치면 이건 생략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필수적 절차였지만 여기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소위 보안, 대통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 이런 경우는 뭐 할 수가 있냐면 생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럼 결정할 때 뭐가 필요한 거죠? 협의 심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시험지를 할 수 있냐? 자, 우리가 결정할 때 지방의회, 그러면 지방의회는 입안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 위치를 잘 아세요. 이렇게 문제를. 그러면 결정할 때는 협의 심의를 거치는 거고 나의 지방의회는 입안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결정했으면 그대로 그 자가 송부할 필요 없고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요. 앞서는 송부란 말이 있으면 여기는 할 필요 없죠. 결정권자 입구로 고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 내용을 송부를 통해서 열람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결정권자는 여기 봐요. 시도사, 대도시장, 또 시장군수, 국토장관, 해수부 장관이 있다. 볼 수 있었죠. 자, 요게 바로 뭐라고 쓰면 우리가 도시군 무슨 계획? 관리계획에 대한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입안 결정 고시란 말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단계? 입안 단계, 결정 단계, 고시 단계. 그러면 봤을 때 이런 얘기 위에서 보니까 국가계획이 있겠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겠고 그 밑에 도시군 계획이 있는 거고 도시군 계획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루어졌구나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이 위에 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럼 밑에 건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위에 걸 갖다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립 승인이란 말 썼었고 여기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 봤을 때 입안 결정이란 말 쓰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에 대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는데 입안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한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뭐 한다? 고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람기간이 따로 있느냐 없느냐? 열람기간이 법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건 뭐 공고한다 30일 이런 말 쓰지만 이건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특정 학교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출처를 달았습니다. 이 출처는 어디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의 시설계획과에서 나온 것을 제가 도용한 거죠. 출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모 대학교인데 자, 그 대학교의 시설부지를 보니까 이와 같이 일반주거적 2종, 자연녹지 일반주거적 1종, 일반주거적 2종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일반주거적이라는 건 저층이고 여기 2종이라는 건 중층을 기점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는 7층 이하를 짓도록 이렇게 상한선을 규정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학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와 같이 도시군계획 시설이다. 그러면 학교 대상지로 이렇게 딱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대학, 이거 대학이잖아요. 대학.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은 준공업지역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했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뭐한다? 지형도면 작성고시. 자, 이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해야 돼. 옛날에는 결정 잡아요. 입안했다, 결정했다, 고시했다,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뭐를 한 날?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자, 이제 시각적으로 알겠죠? 지형도면이라는 게 바로 도시공간을 결정한 내용을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그럼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이제 도시군객 시설.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여기 학교는 뭐가 필요하겠어? 미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 미관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계략적이라도 여러분들 인지를 하라 이런 뜻에서 제가 요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를 통해서인데 어느 때 이렇게 이게 지형도면 작성 고시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이 도시군 관리 결정되는 내용,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